맨 앞에 아예 상악함수부터 시험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거기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상악함수의 정의 정도만 짧게 정리를 하고 가자면 얘랑 비교해야 될 건 삼각비였는데 우리가 삼각비 그러면 직각 삼각형을 떠올리는 거였고 삼각함수 그러면 떠올려야 되는 도형이 있었다. 그게 뭐였냐면 원이었다고 원. 그지?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정의는 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였고 이 원에서 반지름의 크기를 r, 중심 0,0이라고 했을 때 이 원주 위에 있는 점 하나를 x, y라고 보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점 x좌표랑 y좌표를 삼각 B랑 비슷하게 표현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사인 세타가 누구였냐면 r분의 y,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다. 이렇게 생긴 게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였고 실제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약간 변형을 좀 가해보면 이 두 개씩 r이라는 걸 좌변으로 던져서 x좌표를 r 코사인 세타, y좌표를 r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은 x좌표랑 관련이 있는 거, 사인은 y좌표랑 관련이 있는 거, 이 정도를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요 뒤에 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호도법, 뭐 동경 이런 것들은 생략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어쨌든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이 상악함수의 함수에서 함수라는 건 원래 정의역이 있고 치역이 있는 거니까 상악함수에서 정의역은 누구냐면 세타인 거야. 각도가 변하는 거고 치역이 누구냐면 x좌표 또는 y좌표인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상악함수의 그래프에서도 독립변수 넣는 게 누구냐면 세타예요. 그리고 튀어나오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사인의 값, 코사인의 값, 탄젠트의 값인데 그 사인의 값이라는 건 결국 y좌표를 의미하는 거였고 코사인의 값이라는 건 x좌표를 의미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그냥 y는 sin x라고 표현하고 y는 우리 보통 정의역을 x로 많이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라고? 각도가 들어가는 거였다고. 그지? 그리고 이 y 자리에 누가 들어가? 원에서의 y좌표, 단위원에서의 x좌표, 그리고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비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였다고.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바이블 예전에 공부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요거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뭐 했냐면 반지름 일자리인 원을 그렸지. 단위원 그려서 이렇게 옆으로 길게 뽑아가지고 세타가 0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쳤을 때 세타가 커질 때마다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 그게 사인 곡선이었다고. 그지? 그래서 뭐 가장 만만한 게 기준점 생각해 보면 사인 곡선이라는 건 세타가 0일 때 y좌표 0이었으니까 0,0에서 출발하는 거고 0,0에서 출발해서 y좌표가 0에서 1 됐다가 0 됐다가 마일 됐다가 다시 0 되는 거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그지? 0에서 1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다시 0이 되는 거였다고. 그지? 이거 그냥 둥그렇게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였어. 그죠? 이거 아주 되게 예쁘고 둥그렇게 그리지 않아도 사실은 대부분 문제는 풀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좀 선생님들이 설명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던데 그냥 자르는 거야. 사각형을 막 그려서 그냥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하거든.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0,0에서 1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 되는 거. 이게 한 바퀴를 돌아갈 때 y좌표가 변화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러고 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니까 그 뒤로는 똑같이 생긴 게 계속 반복되는 거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왼쪽도 마찬가지. 거꾸로 돌린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게 사인 그래프가 될 거고 기본적인 성질들 몇 가지만 빨리 정리하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비슷하니까 사인 곡선의 정의역은 x에다 뭐 넣을 수 있냐 그 얘기하는 거야. 그지? 실수 전체 다 넣을 수 있는 거다.
이 뒤로 영원히 가는 거고 저쪽으로도 영원히 가는 거니까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고 그때 치역 튀어나오는 y값 살펴보면 어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아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지? 중복된 거니까 쓰진 않을게. 아무튼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 이 그래프에서의 대칭성. 주기부터 할까? 주기 2파이 이렇게 생겼죠. 한 바퀴를 도는 게 2파이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자기 자신 되는 거고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알겠지만 원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대칭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 그려볼 텐데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다 그냥 위에다 그릴게. 코사인이라는 건 x좌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거든. 그지? 세타가 변하는 동안에 x좌표가 어떻게 변하니? 인데 그래서 바이블에도 보면 요 그래프를 돌려서 그려놓고 있거든. 근데 그냥 생각해보면 세타가 0일 때 요점에 x좌표는 얼마냐면 1이야.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 x좌표는 1이었다가 1에서 0 되고 마일 되고 0 되고 다시 1이 되는 거니까 1에서 0 되고 마일 되고 0 되고 다시 1이 되는 거지. 그래프 이렇게 그려놨냐? 여기랑 여기인가? 약간 삐뚤어졌구나.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1에서 0 되고 마일 되고 0 되고 다시 1이 되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한 바퀴에 해당하는 x좌표의 변화다라는 거고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흰색 곡선을 옆으로 이렇게 딱 옮기면 완전히 딱 겹치게 되겠죠. 아무튼 기억해야 될 건 1, 0, 마일 0, 1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가는 건데 방금 말한 것처럼 흰색 곡선을 그냥 평행이동 하면 완전히 겹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야. 예를 들면 총이역 얘도 똑같이 실수 전체고 치역 찾아보면 얘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주기 역시나 똑같이 2파이가 됩니다. 그죠? 근데 대칭은 약간 다르지. 얘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한 주기만 딸랑 그렸는데 조금 더 그려보면 이렇게 내려갈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할 거니까 지금 보면 Y축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코사인 곡선이고 마지막 나오는 건 탄젠트 곡선인데 얘는 약간 골치 아프게 생겼죠. 이 가장 간편하게는 탄젠트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x분의 y 이거 왜 x분의 y가 됐냐면 코사인분의 사인이어서 탄젠트인 거잖아요. 아니 코사인분의 사인이어서 x분의 y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점을 몇 개 찍어보면 일단 0일 때 코사인분의 사인 하면 1분의 0이야. 이 점이 여기 찍히는 거지. 여기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만나는 점이거든. 그럼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만난다는 건 원 입장에서 보면 x좌표랑 y좌표랑 똑같다는 거니까 여기쯤을 이야기하는 거죠. 4분의 파이. 45도일 때 x좌표, y좌표 같으니까. 그럼 그때 x좌표, y좌표 똑같기 때문에 탄젠트의 값은 오히려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아는 특수각 몇 개, 뭐 30도랑 60도에서 살펴보면 30도이면 루트 3분의 1일 거고 60도면 루트 3이 될 거니까 이쯤까지 올라가겠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 와서 2분의 파이까지 가보면 여기서는 코사인분의 사인 할 때 코사인의 값이 0이고 사인의 값이 1이야. 0분의 1이거든. 0분의 1이면 값이 없죠. 분모가 0인 건 숫자가 아니니까. 그지? 분모가 졸라 작고 분자가 1이거든. 분모가 작아지면 없어지는 건 숫자가 아닌 거지. 엄청 큰 숫자니까 결국 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선 값이 정의되지 않죠. 2분의 파이일 땐 아예 탄젠트의 값이 없습니다. 이 뒤로 넘어와서 보면 다시 코사인 분의 사인 해보면 어때? 엄청 작은 거 분의 꽤나 큰 거이기 때문에 부호는 음의 값을 가지겠지만 절대값은 꽤 커요. 그러다가 결국 여기 180도까지 와보면 또 코사인 분의 사인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도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이해하자면 이렇다는 거고
원래 바이블 등에 나와 있는 탄젠트 곡선은 이 원 가지고 똑같이 그리는데 세타가 변할 때 x도 변하고 y도 변해. 세타가 변하면 x도 변하고 y도 변해.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가 불편했거든. 그래서 이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여기 1,0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요 선을 연장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파란색 삼각형이 나올 텐데 얘는 아까 내가 구하려고 했던 이 빨간색 삼각형이랑 닮아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세타가 똑같잖아요. 이 빨간색의 탄젠트 세타나 파란색의 탄젠트 세타나 똑같다고. 값이. 근데 파란색 가지고 탄젠트 세타를 찾았을 때의 이점은 x분의 y에서 이 x가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탄젠트의 값이 되더라라는 거야. 좀 큰 삼각형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뭐 대충 한 6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이만한 각도인데 이 각에 해당하는 탄젠트의 값은 빨간 걸로 찾긴 불편하다고. 파란 걸로 찾으면 1분의 이만큼 이 탄젠트니까 이거 자체가 탄젠트여서 점을 찍으면 여기 찍히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 이 탄젠트고 이어서 여기까지는 아마 1, 4분면이겠죠? 여기는 2, 4분면이겠죠? 이어서 3, 4분면에 와서 보면 이쪽 부분인데 이거 여기 있는 파란색 그림이랑 똑같은 게 그려질 거거든. 근데 이제 부호 관점에서 보자면 양의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와서 끝이 나겠죠. 그죠? 여기 4, 4분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2파이만큼 그려봤는데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빨간색 곡선은 똑같이 생긴 곡선이 두 번 그려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주기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탄젠트 정의역부터 보면 사인 코사인하고 다르다고 그랬어. 점선 들었죠.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 점근선이라고 불렀다고. 그지?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하고 다르게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점근선 생각해 보면 여기가 첫 번째 나온 점근선이 2분의 파이거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여기서 파이만큼 떨어진 거야. 그 다음 건 여기서 또 파이만큼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 n파이를 더하는 거지.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를 더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의역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 이렇게 불렀고 그래서 요거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걸 우리 점근선이라고 불렀다고요. 그죠? 탄젠트를 저 점근선이 중요하고 이 식도 입에 붙여주는 게 좋아. 좀 이따가 막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짜부시키고 늘리고 했을 때 탄젠트도 점근선 찾으세요 나오거든. 점근선의 방정식. 요거 가지고 찾으셔야 되니까 이거 자체를 입에 딱 붙여 놓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말해서. 아무튼 그렇게 생겼고 치역은 살펴보면 아까 사인 코사인은 다 이 안에서만 놀았는데 탄젠트 곡선 빨간색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치역 자체는 실수 전체가 되고 그래서 사인 코사인하고 다르게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2파이 가는 동안에 똑같은 그림이 두 번 그려지니까 주기는 그것의 절반인 파이가 될 거고 대칭성 생각해보면 이건 그림에서 파악할 수 있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은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아주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그리지 못하더라도 이 중요한 점들은 몇 개 있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사인 같은 경우엔 0부터 시작해서 0, 1, 마일, 0, 1, 0, 마일, 0, 1, 0, 마일 이렇게 생긴 거니까 최소한 0, 1, 0, 마일, 0 요 정도 찍어 놓고 그림 그리시면 되고요. 코사인은 1, 0, 마일, 0, 1 찍어 놓고 그림 그리시면 된다고요. 그죠? 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도 시험이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가물가물하겠지만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런 소리 많이 했는데 삼각함수는 더더군다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방정식, 부등식을 풀려면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재미없는 소리를 하자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1대1 함수예요. 계속 증가만 하든지 계속 감소만 하든지. 그러니까 그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방정식을 풀 수 있거든.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 말이야. 지수 방정식 풀려면 뭐부터 봐야 되니? 아무도 안 듣는 거야? 밑을 보는 거야, 밑.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으면 돼. 밑이 달라도 되는 경우 언제야? 지수가 0이 되는 거.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래프를 그래서 풀지 않았다고요. 로그도 마찬가지지.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 비교하는 거고 밑이 달라도 돼. 진수가 1이 되면 되거든. 뭐 이런 그냥 그렇게 풀었단 말이야. 근데 상학함수는 아니에요. 상학함수 방정식 분호식을 풀 땐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x의 범위에 따라서 sin x가 2분의 1이야. x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x가 1사분면이냐 2사분면이냐 아니면 뭐 0에서 4파이 사이에 있으면 해가 몇 개 있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얘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림부터 시작해서 그려보시면 되고 이 그림 평행이동, 대칭이동, 압축, 팽창 한꺼번에 해서 정리를 하자면 y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그죠? 저 각각의 a, b, c, d가 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a가 하는 역할은 뭐야? 이제 뭐 교과서에 정확히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진폭이었다고요. 그죠? 위아래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그죠? 원래 사인이라는 건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2를 곱하면 2에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 줄어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진폭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B는요? 주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어. 그죠? 사실은 이 A하고 B는 압축시키거나 팽창시키는 거랑 약간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 이 A는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A분의 Y에서 온 거예요. A분의 Y가 sin X야. 그러면 원래 sin X Y 자리에 A분의 Y가 들어간 거거든. 얘가 됐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릴까? Y 자리에 A분의 Y가 들어갔다는 건 좌표가 A배 됐다는 뜻이에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압축, 팽창시키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점은, 즉 좌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도형, 함수는 그걸 다시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 대표적인 게 a, b라는 점이 있고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 이 녀석을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얘 뭐라고 그래요? 점은 어떻게 바뀌어? a 더하기 m 이렇게 바뀌잖아. 그지? 그냥 m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늘어난다고. 근데 식은 어떻게 바뀌어? 여기에 x 마이너스 m이 들어가요. x 자리에 x 빼기 m이 들어가. 왜? 좌표가 m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이 도형 위에 있었다고 보면 b가 fa다 이렇게 생겼거든. 이 모양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와서 보면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잖아. x에다가 a 더하기 m을 집어넣고 y에다 b를 집어넣어서 이 모양이 나와야 돼. 그럼 내가 x에다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좌표가 m 커졌네. 그럼 함수는 마이너스 m을 해서 원상복귀 시키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 똑같은 원리를 와서 보면 y가 a분의 y로 바뀌었어. 함수잖아. 등호 들어있으니까 y가 a분의 y가 되는 이유는 뭐다? 좌표가 a배 돼서 그렇다. y 좌표가 a배 됐으니까 a분의 y를 해야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가 2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늘어났다고 2배만큼. 좌표가 2배 늘어난 거니까. 그럼 다시 같은 원리로 b를 살펴보면 원래 y는 sin x였을 텐데 예를 들어서 sin 2x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거야. x 대신에 2x가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이다?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좌표가 2분의 1배 된 거니까 다시 2를 곱해서 원상복귀 시키는 거야. 그럼 좌표가 2분의 1배 됐다는 건 무슨 얘기야?
x좌표가 2분의 1배 된 거니까 y축에 가까워졌다는 소리야. 그지? 원래 x좌표 1이었던 게 2분의 1이 됐다고. 10이었던 게 5가 됐다고. 파이였던 게 2분의 파이가 됐다고. 그지? y좌표가 2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아니, x좌표가 2분의 1배 됐다는 이야기고 좌표가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원래 2파이였던 주기도 파이로 짜그라지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시 x 대신에 bx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b가 하는 역할은 x축에 평행하게 짜부시키거나 팽창시키는 거랑 관련이 있고 그 바람에 상악함수 입장에서 보면 주기랑 관련 있는 거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주기가 뭐야? b분의 2파이. b분의 2파이. 뭐 b를 양수라고 치면 b분의 2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라는 거야. 이걸 그냥 무작정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원래 사인 곡선의 주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고 원래 사인 곡선의 주기가 2파이잖아. 그럼 내가 x에다 뭘 집어넣어야 2파이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b분의 2파이를 넣어야지. 그지? 이 더하기 c는 나중에 하겠지만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얘는 신경 쓸 게 아니고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딱 보고 사인이야. 사인은 원래 주기가 2파이니까 뭘 집어넣어야 2파이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주기가 나온다고. 그치?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요 C는 뭐랑 관련 있는 거였냐면 평행이동. 어떻게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C는 C 혼자서 이동하는 거 아니죠? 누구랑 같이? 얘랑 같이.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였냐면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 왜냐면 A의 사인에 B 안에 X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들어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순서에 따라서 평행이동을 먼저 했느냐 압축 팽창을 먼저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행이동한 거 그냥 마이너스 C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압축을 했으면 마이너스 C만큼 이동하고 짜부 시킨 거야. 이건 짜부 먼저 시킨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근데 후자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외우는 게 맞다고. B에 X 더하기 B분의 C가 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맞다기보다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X축으로 요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거야. 이게 왜 그게 편하냐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특히나 사각함수 같은 경우에 사각함수 같은 경우에 그래프의 모양이 A랑 B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거든. 우리 손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단 말이야. A, B에 따라서. 그 모양을 먼저 확정해 놓고 나서 평행이동을 하셔야 돼요. 평행이동을 하고 나서 짜부시키거나 늘리기를 하면 그림을 그리기가 약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모양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요 순서대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마지막 D는 이제 뭐 얘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인뿐만 아니라 코사인이어도 마찬가지, 탄젠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ABCD가 한 역할은 그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별게 아닌데 이거 가지고 정리하는 게 이런 거지. 그래서 저 녀석 최대값이 얼마일까? 최소값이 얼마일까?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최대값 얼마예요? 그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이 어차피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니까 A 때문에 뻥튀기 됐고 D 때문에 이동이 된 거니까 최대값은 절대값 A에 D를 더한 거,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에 D를 더한 거, 그리고 주기가 누가 된다?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쓸 수 없어서 안 쓰지만 저거 가지고 대칭성을 물어볼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평행이동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림 그려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 하나만 딱 더 얘기하고. 아이고. 좁겠는데. y는 절대값 sin x. y는 절대값 코사인 x. y는 절대값 탄젠트 x. 정의역. 이 정의역 뭐야? 당연하죠. 실수 전체. 얘는요? 당연히 실수 전체. 얘는요? 아니고 탄젠트니까. 이게 절대값이었다는 건 접어 올린 것 뿐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역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다 이거? x는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 그지? 원래 점근선은 없으니까. 치역은요? 이 치역은 0에서 1 사이. 그죠? 에? 아이? y. 얘 0에서 1 사이. 얘 원래 실수 전체였는데 접었으니까. 그지? 그 바람에 최대값, 최소값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아예 없던 게 생기기도 했고. 오케이? 이 주기 얼마? 파이.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냥.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야. 얘는요? 파이. 얘는요? 안 바뀌죠. 얘는 안 바뀌어요. 주기가. 그대로 파이였다고. 생각해보면 이거잖아. 원래 탄젠트 곡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한 주기잖아.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생긴 거야. 주기가 줄었어? 안 줄었어. 줄지 않아요.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 보면 사인 곡선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한 주기였거든.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생겼잖아. 실제로 똑같은 그림이 두 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주기가 줄어들지. 탄젠트는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대칭성. 이거 어디다 대칭? 원래 원점 대칭이었던 녀석이야. 그죠? 근데 이거 y축 대칭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원래 y축 대칭이었던 녀석이고 절대값 씌워도 y축 대칭. 얘는요. 원래 원점 대칭이었던 녀석인데 절대값을 씌웠더니 y축 대칭.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도 하나 할까요? 정의역은? 뭐 당연히 실수 전체. 정의역? 실수 전체. 정의역?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 치역. 아, 이거 그래프를 그릴까? 아예?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x 저기 엄숙해지지 말고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나요? x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고 x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y축 대칭. 그래서 요 놈은 그림을 그리면 x가 0보다 클 땐 그냥 사인 곡선이고 0보다 작을 땐 y축 대칭이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주기가 없다. 그래서 얘는 주기가 없어. 그림 자체는 y축이 대칭인데 주기가 없어. 여기는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여기는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다르게 생겼잖아요. 똑같은 그림은 계속 복붙해야 되는데 여기서 달라졌다고. 이건 주기가 없어. 대신에 y축 대칭이야. 이건 어때? 주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건 그냥 원래 코사인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원래 코사인이 y축 대칭인 그래프인데 뭐. 그지? 얘는요. 주기가 없다고. 얘도 원래 원점 대칭이었던 녀석이거든. 그지? 어때 이건?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아무것도 안 대칭. 셋 중에 뭐야? 뭐라고? 가운데 있는 거, 요 안에 있는 거부터 그림 어떻게 생겼다고? 아이고. 원래 사인 곡선 0보다 클 땐 그냥 그려. 0보다 작을 땐 데칼코마니.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식전체 절대값. 이렇게 생겼지. y축 대칭. y축 대칭. 주기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주기 뭐다? 파이. 그지? 이거를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그때그때마다 절대값이 붙든 평행이동을 하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보통 여기에 나오는 거 중에 하나로 더 하면 힘들겠지? 요거까지만 하고 방부등식은 다음에 합시다. 아니지. 방부등식까지 합시다. 하하. 아? 네, 풀 수 없어요. 옛날에는 그 일반해라고 그래서 외워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냥 식을 외워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음. 그래프 잘 모르겠으면 그래프 그려라. 시간 좀 걸리지만 그래프 그려서 풀라고. 범위가 주어진 범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냥 뭐 특별히 압축시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간 복잡하게 생긴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는 치환해서 푼단 말이야.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고 그 안에 주기가 여러 개 들어가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게 옛날에는 일반해라는 게 있었어. 그 일반해가 별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사인이 있어. 욕하지 마. 여기가 K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사인 X는 K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찾으래. 요즘에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X의 범위가 나와요. 단 X는 0 이상 2파이 이렇게. 근데 그거 없을 때 X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라고 보면 K가 되도록 하는 녀석 하나 찾아. 특수해를 하나 찾아요. 알파. 그러면 여기 알파 있지. 그 다음 해는 누구냐면 파이에서 거꾸로 가는 거야. 알파만큼.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또 하나의 해가 되죠. 그 뒤에 가면 또 누가 있냐면 이게 진지하게 할 얘기는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2파이에서 알파를 더 간 거고 그 다음은 3파이에서 알파를 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x를 뭐라고 하냐면 n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 알파 이렇게 쓰는 거야. n파이구나. 이거구나. 1 집어넣으면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안 그래도 풀 수 있거든? 근데 이건 완전 억지야. 코사인은 또 약간 달라요. 이건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지. 잊어버리셔도 돼요. 코사인의 경우엔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여기를 또 K라고 보잖아? 그럼 여기가 베타잖아요. 여기 와서 보면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베타죠. 이 뒤에 가잖아? 그럼 여기는 2파이 더하기 베타죠. 그래서 코사인 X가 K야 라고 하면 특수해 베타 하나를 찾아서 그 다음 어쩐다고 2n파이 뿔마 베타야 이렇게 찾아요. 저거랑 조금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매번 외워가지고 풀곤 했는데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요. 그냥 그래프 그립시다.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오래 걸리니까 별로야가 아니라 오래 걸리지 않게끔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각변환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x. 얘 뭐랑 2분의 파이네. 얘 뭐랑 똑같아? 뭐랑 똑같다고? 코사인 x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겼어요. 탄젠트 파이 더하기 x. 다 기억하고 있군. 다행이다.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죠? 그럼 이거 설명 안 하고 합니다. 우리 이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커다랗게 원 그려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뭐 그건 하시고. 방정식 부등식 뭐라고? 방정식 부등식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빨리 얘기하고 하자면 결국에는 문제를 하나 볼까? 왜? 다 됐어?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결국 사실은 그냥 1차의 형태면 그래프 그려서 끝나는 거고, 보통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2차나 유리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될 텐데 그 2차 방정식 그냥 풀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0에서 파이 사이에서 2 사인 제곱 x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 그냥 이렇게 생긴 방정식 푸세요라는 거고, 당연히 뭐 할 생각하냐면 치환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일단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얘는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건 바꾸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고 나서 마이너스 2니까 이제 2로 바꾸면 더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그래서 코사인 x 자체가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하고 두 개가 된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시면 된다고요. 그죠? 이제 문제에서는 0에서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그리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그어보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요 점 x좌표 3분의 파이 될 것이고, 요 점 x좌표 파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는 파이 3분의 파이와 파이가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고, 부등식도 완전히 똑같은 거지. 요 부등호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면 그냥 이거 해를 찾는 거고요. 등호도 넣을까요? 작거나 같다. 요 부등식 푸세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고, 그래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2분의 1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 선 그어서 바깥쪽이니까 여기랑 요 점 하나 살아있는 거겠다. 그죠? 그래서 x가 0에서 3분의 파이 또는 파이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조금 더 복잡한 녀석으로 나오는 건 요 x 자리에 지저분한 거 들어있는 거. 말로만 하고 넘어갈 거야. 사인 뭐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1이다. 뭐 이렇게 생긴 거. x 찾으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했다고? 얘를 t라고 치환했다고. 그래서 sin t가 2분의 1이에요 하는 거고, t는 x가 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지 나름대로는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11파이 사이에 있고요. 요거 가지고 사인 그래프 그리고 2분의 1 그어서 만나는 t 찾고, 찾은 t 가지고 다시 x 찾으러 가시면 답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셔야 뭔가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방정식, 부등식 둘 다 일단 찾아놓고 나서 그래프 그리시면 해결됩니다. 오케이.